요즘 강남 부자들은 증여 말고 매매로 자녀에게 집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만 수억이 절세되니까 역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부자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집을 주는지 평생 세금 걱정 없는 자녀에게 집을 주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엄선해서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국세청 아는 형 구독하셔서 돈이 되는 좋은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 절세는 인수죠.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주는 첫 번째 방법은 저가 매매입니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세무사님, 저가 매매가 뭔가요? 말 그대로 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 거래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저가 매매로 인해서 세금을 한 6억 원 정도 절세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부부가 상담을 오셨어요. 3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세 자녀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해당 아파트의 시가는 한 20억 정도 되었고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은 다 해서 한 약 10억 정도, 그래서 총 30억 원의 재산이 있으셨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집 한 채만 있어도 생각보다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알아보러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야,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현명한 부모를 두셨으니 효도 많이 하셔야겠죠. 자, 이 70대 부부는 현재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이분들이 전체 상속 재산이 한 3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셋, 그렇게 해서 총 4명이었고 배우자 공제를 법정 상속 지분까지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10억 원, 상속 공제가 15억 원 적용되고요. 그럼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 되겠죠. 상속세가 4억 4천만 원 계산이 됩니다. 이분 1주택자 맞죠? 뭐가 많이 공제되는 것 같은데 상속세가 근데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세액 들으시고 진짜 많이 놀라셨어요. 내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평생 집 한 채 사서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 정도 있는 건데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냐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이 세금을 좀 줄이면서 자녀에게 잘 분배하는 방법이 뭐가 없겠냐고 하셔서 제가 자녀의 상황을 여쭤봤어요. 세 자녀는 모두 결혼을 다 했고 자녀는 각각 다 집 한 채씩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큰아들 부부는 40대 중반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10년 전쯤에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집의 시가가 한 18억 정도 되시고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커서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 부부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80% 장기 보유 공제 요건을 다 갖추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양도로 인한 자산 이전이 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큰 자녀 부부가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그 자녀의 자금 원천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큰아들 부부에게 14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어요. 야, 20억짜리 주택을 14억에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20억 원짜리를 무려 6억 싸게 14억 원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가 매매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 원이 넘지 않아야 돼요. 큰아들이 50%, 며느리가 50% 지분율을 취득하고 각 7억 원의 양수를 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되지 않는 구조예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는 시가 10억 원에서 대가 7억 원을 차감한 3억 원,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도 3억 원. 그래서 20억 원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14억 원에 양도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가 양도한 아버지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실제 양도한 14억 원이 아닌 시가 2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시고요. 2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약 3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었어요. 양도세는 14억이 아니라 20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취득세는 어떤가요? 취득세도 2023년부터 이게 시가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4억 원이 아닌 시가인 20억 원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20억 원에 취득세율 3.5%를 적용하면 취득세가 7천만 원, 증여세는 빵원, 총 1억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아, 세무사님,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세금이 확 준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아리송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PD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이
방법이 절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녀 부부는 6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효과가 발생을 하였고, 아버님은 상속재산이 합법적으로 6억 원이 감소했어요. 매매 거래를 하기 이전 상태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3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최대치로 계산한 상속세 4.4억 원, 4억 4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주택 매도 이후의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6억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상속재산 24억 원에 대한 상속세 계산하면 2억 8천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럼 아까보다 1억 6천만 원의 상속세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죠. 굉장한데요. 앞에서 6억 원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실질적인 증여 효과는 발생을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녀는 실질적으로 6억 원에 대해 증여세 없는 증여 효과, 아버지는 사전증여 없이 6억 원의 상속재산이 감소하는 효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저가 양도를 안 했어요. 그냥 일반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만약 해당 아파트를 큰아들 부부에게 증여로 이전을 해주었다면 증여세가 아들이 한 2억 2,500만 원, 며느리가 2억 3,700만 원, 총 4억 6,200만 원에 취득세가 한 8천만 원, 그래서 총 5억 4,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을 거예요. 저가 양수도로 인한 거래일 때 총 세금이 1억 원이었으니까 4억 4천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사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걸 그냥 증여하기에도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부모님도 자녀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요. 부모님은 자녀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두 분만 사시기 때문에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그 14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능한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노후자금도 좀 넉넉히 마련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세금도 뭐 엄청 절감이 되고 뭐 부모도 자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가 매매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방법이 또 있는 건가요? 네, 저가 매매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가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만약 자녀에게 자금이 없다, 저가 매매했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담부 증여입니다.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저가 양수도 하면 세금 많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들으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저가 양수를 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렇게 계산해달라고 오셨어요.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강남에 있는 전세금 10억 원 껴있는 시가 한 25억 원 되는 아파트였어요. 25억 원의 30%는 이제 7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원 한도에 걸려서 3억 원 싸게 22억 원에 매매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금 원천에 대해 여쭤봤더니 전세금 10억 원은 승계를 할 거고 12억 원을 대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본인 소득으로 모은 자금이 한 2억 원가량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10억 원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쓸 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차용증을 그렇게 크게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차용증을 썼던 10억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차용증을 쓴다는 건 그건 실제로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관리가 또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세무사님들이랑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쓰면 이제 자금이 끝까지 이제 추적 관리가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10억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취득세도 계산을 해보면 한 8,7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 자금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약 11억 원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차용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실제 이 거래를 매매 거래로 볼 수 있을까요? 상담 오신 그분은 본인 소득으로 이자 정도 다 갚을 수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11억 원에 대한 이자를 4.6%로 계산하면 연간 5천만 원이 넘어요. 이자만 계속 갚는다고 그게 차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질이 매매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자만 5천만 원이면 이건 사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분은 현실적으로 저가 양수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저가 양수도 거래가 아무리 절세가 된다고 해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절세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가산세까지 더한 세금 고지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에 필요한 필수 조건은 자녀의 원천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 취소 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확실한 원천이 있을 때 이렇게 저가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야, 그럼 이분은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는 부담부 증여 방안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게 제가 추천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주는 최고의 방법 3가지 중에 2번째 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그게 증여 재산에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산 가져갈 때 여기 껴있는 부채도 너가 같이 가져가서 나중에 갚아라, 이런 개념 아닌가요? 정확히 개념 알고 계시는 거고, 수증자가 인수한 부동산의 채무 가액은 그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로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서 뭐 100% 절세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채무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에요. 채무는 증여받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유상 양도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분도 아버지가 그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부담부 증여 시 시가 25억 원에서 채무 10억 원을 공제한 1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4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걸 6회로 나눠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인 소득으로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 범위 내였어요.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본인 자금으로 납부를 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본인 소득은 되지만 그동안 뭐 모아둔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일단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니까요. 한 5년 좀 바짝 긴축하셔서 그 본인이 번 소득으로 세금 납부 열심히 하시면 25억 원짜리 주택이 한 채 생기는 거니까요. 와, 세무사님 알려주신 2가지로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또 있나요? 이 방법은 자녀가 결혼하려는 시점에 한 5억 정도 이하의 아파트를 주고 싶을 때 자녀가 원천이 좀 부족할 때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이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가 한 5억 원 정도 되는 모친 소유 주택을 증여받으시겠다고 오셨어요. 혼인증여 공제가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세금 계산을 하면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 일부분을 며느리한테 좀 나눠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좀 문의를 주셨거든요. 뭐 계산을 해보니까 5억 원의 주택을 아들이 전부 증여를 받으면 혼인공제 적용해서 1억 5천만 원 차감한 3억 5천만 원 대한 증여세가 6천만 원 계산이 되고요. 며느리한테 30%를 나눠서 증여하면 아들의 증여세 3천만 원, 며느리 1,800만 원, 이렇게 총 4,800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다가 모친이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세대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 부부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본인 소득으로 모아놓은 예금 잔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배우자 되실 분은 본인이 모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 되실 분, 배우자분의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결혼자금으로 그 1억 한 5천만 원 정도는 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부부 공동 명의로 그럼 그 아버님, 신랑의 아버님의 주택을 저가 양수도를 권해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그 방법하고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 그 방법의 혼인공제를 이용해서 그 현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저가 매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시가 5억 원에서 이제 아까 30%를 차감한 3억 5천만 원의 거래를 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어머님은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어차피 비과세라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자금 3억 5천만 원은 아내 되실 분 부모님한테 1억 5천만 원을 아내가 현금 증여 받아서 증여세 신고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자금 원천으로 활용을 하시고, 남편분은 본인 돈 8천만 원에 부족한 자금은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두 분이 금융기관 대출 1억 2천만 원을 좀 받으셔가지고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을 다 마련을 하셨죠. 결국 그렇게 매매 거래를 했을 때 세금 없이 주택을 그냥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방법 중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와닿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요. 취득세는 어떤가요? 취득세도 좀 달라져요. 유상취득이라는 건 돈을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면 세율이 1.1%가 적용이 돼서 5억 원에 1.1% 550만 원이 나오지만 증여로 인해 취득을 하게 되면 세율이 3.8%가 적용이 돼서 1,900만 원이 나와요. 당초 생각하신 대로 증여로 취득하셨으면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액이 6,700만 원이었는데 저가 양수조 거래를 함으로써 취득세 5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세금이 6,15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세무가 워낙 딱딱하니까 저는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례 3가지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해결 방법도 다 다른 것 같고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무조건 절세가 되는 뭐 그런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 처한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르니까요. 이게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진짜 절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무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걸 다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 업무 프로세스나 국세청 내부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진단, 그거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무조사 통지서도 받으시지만 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이런 각종 우편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이제 그 우편물을 보면 이게 어떤 루트로 나왔는지 이게 왜 생성이 됐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최적의 어떤 해결책,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바로바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죠. 무엇보다 이제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뭐 세무조사만 했으니까 일 진짜 많이 했죠. 제가 그 서울청 조사 3국에서 좀 근무를 오래 했거든요. 그때 진짜 찐 부자들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진짜 부자들이 왜 이렇게 법인을 하나씩 끼고 있는지, 그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상속 증여를 실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고요. 또 제가 조사 2국에도 좀 있었는데 그때는 연매출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중견기업들 통합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큰 병원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들, 1타 강사, 연예인 이런 분들의 조사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어느 부분을 잘못하면 나중에 이게 폭탄이 되고 어떤 부분을 잘 해서 이렇게 절세 플랜을 잘 짜면 수억 원이 합법적으로 절세가 되는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제 노하우가 좀 된 것 같아요. 야, 한 건 한 건이 진짜 쉽지 않은 경험이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진짜 일 많이 했고요. 원래 성향이 한 번 하면 이렇게 되게 열심히 막 해야 되는 성격이라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세는 인수죠.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저가 양수조로 절세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요건 2가지. 첫 번째, 양도하시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주택을 보유할 것. 두 번째, 양수하는 자녀가 확실한 자금 원천이 될 것. 이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셨으면 저가 양수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2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주택이라면 자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면 절세 효과가 배가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본인 상황에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절세 방안은 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행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랑 상담하신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절세가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하실 때 취득세도 항상 같이 검토하셔야 돼요. 양도세랑 증여세 부분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직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세율 적용 시에도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자의 주택수가 중요하고 매매를 할 때는 취득자의 주택수가 중요하니까 이런 점도 꼭 고려해서 의사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